2025년 지원사업 공고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원사업이 많아도 합격할 수 없으면 내 돈이 아니죠. 중진공 자문위원, 창업진흥원 평가위원회 관점에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문의를 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 직접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서 도움을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에서 투자까지 원탑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최근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23개의 공고가 떴어요. 자금, 마케팅 등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많은데 정작 지원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업계획서인데 실제로 2023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에는 약 4,800석 모집에 37,000건 안팎의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는 대략 13% 전후의 최종 합격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작성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흔히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면 운이 안 좋았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심사위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읽고 판단하는지를 충분히 알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겁니다. 중기부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예산 중 상당 비중이 창업, 벤처 지원에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예비, 초기 창업 패키지는 지원금 규모가 커지고 신청자 수도 매해 증가하는 추세예요. R&D 과제 역시 AI, 바이오, 친환경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심사위원들은 뭘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바로 이 사업이 과연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나? 라는 거예요. 지원 사업에서 사업계획서가 왜 중요한 걸까요? 서류를 통과해야 이후 발표평가, 멘토링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만이라도 진짜 제대로 써보자 라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시장 분석이나 예산 편성이 엉성하면 준비가 미흡하구나 하고 낮은 점수를 주게 되죠. 반면에 팀 역량과 솔루션 차별성이 잘 정리된 사업계획서는 발표평가에서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가령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는 아이디어만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데 기술개발 과제는 일정 수준의 연구개발 경험이나 특허가 있어야 경쟁력이 커집니다. 2023년에 발표된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장조사를 충실히 한 창업팀이 지원사업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팀 역량 정리와 시장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사업계획서에서 핵심 구성 요소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문제인식과 시장 분석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연구원에서 2022년도에 발간한 스마트 제조 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중 45%가 스마트 팩토리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서술을 하면 심사위원들은 이 문제가 실제로 심각하군 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통계나 사례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요소인 경쟁 우위는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 특허나 서비스 품질, 유통 채널까지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습니다. 다음 핵심 요소는 해결 방안과 기술적 특징입니다. 중기부가 지원하는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의 심사 기준을 보면 기술 개발의 혁신성과 구현 가능성을 특히 강조해요. PPT에 시제품 UI나 구조 다이어그램을 간략하게 보여주면 심사위원들이 이 기술이 실제로 구현됐구나, 구현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각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서비스나 상품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허가 있다면 특허 등록번호까지 기재를 하고요. 어떤 부분이 특허의 핵심인지를 한두 줄 정도만 정리해도 좋습니다. 이때 특허는 우리가 하려는 사업에 연관된 특허여야 되고요. 매출에 직결될 수 있는 특허면 좋습니다. 다음은 실행계획과 예산 활용 부분이에요. 2023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 서류 심사 항목을 보면 사업화 추진 계획 항목에서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꼼꼼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내에 MVP 완성, 9개월 차에 베타 테스트, 12개월 차에 정식 출시처럼 단계별로 일정을 제시해주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배분해주면 이 팀은 계획성이 있구나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세분화를 시키면 시킬수록 실행력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대한 디테일한 표현이 중요해요. 다음 핵심 요소는 기대 효과와 파급력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을 때 어떤 가시적 성과가 날지 궁금해합니다. 중기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과 매출 성장이 뚜렷한 팀이 후속 사업이나 추가 투자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해요. 또한 최근 친환경 ESG 트렌드가 강해서 우리는 재생 가능 소재 활용으로 탄소 배출을 몇 % 줄일 계획이다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심사위원들의 관심이 확 올라갑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서 매출을 내고 수익을 낼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국가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게 좋아요. 그게 일자리 창출이든 환경보호든 말이에요. 실제 진행해드렸던 회사 얘기를 드리면 이 회사는 2024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서류 발표평가 모두 통과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본인들이 직접 실시한 소상공인 1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점 항목인 청년 창업자이면서 지역 특화 일자리를 약속했고요. 실행 계획도 실현 가능성 있게 잘 써서 제출했었어요. 또 실패하고 왔던 회사 중에서 22년 초에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지원했는데 서류 단계에서 탈락했어요. 당시 심사평을 보면 시장 분석에 근거 없이 수상적이고 R&D 예산보다 광고 홍보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요소들을 다시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었어요. 이렇게 사업계획서에서 꼭 나타내야 되는 핵심 요소들을 살펴봤어요. 이제 제출할 때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모범 가이드를 보면 공고문을 정말 꼼꼼히 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글자 크기나 페이지 제한 등의 가이드가 있기도 한데 이런 사소한 부분도 지키지 않는 회사들이 많아요. 특히 가점 항목이 될 수 있는 청년, 여성, 혁신기술, ESG 등이 있으면 본문에 한번 또 요약 결론 파트에도 한 번 더 명시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심사위원 입장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고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무리 잘 써도 지원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등한시하면 이건 100%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R&D 사업인데 마케팅 예산을 전혀 넣으면 안 되나요? R&D 과제에서도 기본적으로 홍보 마케팅 비용은 일정 비율까지 허용이 되는데 대다수 예산은 기술 개발 쪽에 쓰이도록 편성하는 게 좋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정말 통계 자료가 필수인가요? 안 넣으면 탈락하나요? 인데 통계 자료를 반드시 넣으라는 규정은 없는데요. 근거 있는 데이터가 없으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니까 꼭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ESG, 탄소 중립 같은 내용인데 모든 사업에 이걸 다 반영하는 게 좋습니까? 예요. ESG나 탄소 중립은 모든 사업이 아니라 해당 주제를 강조하는 공고문에서 어필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실 텐데 궁금하신 건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라 굉장히 어려운 업무죠. 저희도 사업계획서를 의뢰받아서 작성을 해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생각해야 될 것들도 많습니다.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잘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다 잘 안되면 문의 주시고요. 25년 지원 사업에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